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KB국민은행 리본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전망지수 86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99.2에 비해서 또다시 하락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가격 지수라는 건 이렇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로 떨어질 때는 하락 전망이 보다 우세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특히 강북 지역에서도 지수가요. 89.4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개월 만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 강남발 집값 하락세 이렇게 서울 전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네트워크 이 시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구대풀 MPL의 박성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부동산을 사랑하는 남자 박성준입니다. 부동산을 사랑하는 남자 박성준 대표님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또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 NPL이라는 거 요즘에 관심들 많으실 텐데 NPL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지금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투자 사례로 개인이 NPL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투자할 수 있는 추천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L 투자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광흥창역 지하철 6호선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업무용, 상업용 빌딩, 각종 근린 생활시설, 죽상 복합 건물, 학교, 관공서,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및 또 노선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6호선 광흥창역이 인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사정이 양호한 곳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중로와 북동쪽, 남동쪽, 동동쪽이 접해고 있으며 소로와 남측, 서쪽이 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로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그 제2종 일반 주거 주요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거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실거래가가 84.95제곱미터가 그 2016년 4월 5억 9,700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MPL 매입 시 본 사례와 같이 그 평가를 반영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본 사례처럼 개인도 MPL에 투자하여 부동산 유입 및 배당으로 수력을 시행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기본 정보로서 그 신수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 기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아파트고 채권자는 그 K 땡땡이며 감정가는 약 5억 2천, 대지권 채무자 뭐 약 있습니다만 전용 면적은 84.95제곱미터고 소유자는 이 땡땡이며 그다음에 사건 번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며 최저가가 5억 2천만 원에 100%의 입찰을 다음은 기일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2016년 10월 11일에 진행이 되었고요. 신건에 무려 입찰 25명이 입찰하여 낙찰가가 5억 8,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무려 감정가 대비 113%에 낙찰되었으며 매각 결정 기일에 다 허가되었고 대급 지급 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배당 기일에 배당이 완료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등기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으로서는 소유권이 2017년에 이 땡땡이로 진유가 되었고 1순위 근저당권이 2013년 5월 14일에 그 3억 9,960만 원에 그 설정이 되었고 2순위가 2014년 6월 10일 날 현 땡땡이가 1억 1,3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저에게 투자한 사례는 을구에 있는 6번 물건 근저당권에 투자하였고 그 이후로 가압류와 압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압류로서 법정 기일이 근저당보다 우선하면 조세채권으로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만 유의하면 나머지는 양호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배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배당은 투자 원금은 약 9,500만 원이며 계약 시 준비 금액은 1,045만 원이고 계약금 950만 원, 매각 잔금은 8,550만 원, 등기 이전비는 950만 원, 총 투자금은 약 9,595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예상 배당은 약 1억 1,3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95만 원을 투자하여 약 180일 후 1,71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해세라 하면 조세채권으로서 선순위 조세채권은 당연히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금 대비 월 평균 285만 8,333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되고 연간 수익률은 약 36%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MPL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MPL의 개념 어느 정도 이 실사례를 통해서 가늠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매번 진행이 됩니다. MPL의 개념 그리고 또 부실채권 매입 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이 언제냐면요. 매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M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의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약 전화 필수고요.
네, NPL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또 궁금증이 더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도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지금 뭐 실제 부동산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지역으로 떠나냐면요. 방금 전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는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이죠. 자, 부산광역시 이번에 해운대구인데 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바로 자세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세한 개요 정보와 함께 채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물건 추천드릴 물건은 그 부동산 유익과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기본 정보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부산 2호선 그 센턴 지역에서 그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고 전용 면적은 174.87제곱미터입니다. 층수로는 총 39층 중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은 2007년 1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예상 낙찰가로는 5억 8,5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오피스텔이고 그 관할 법원은 부산 서부지역 서부지원입니다. 건물 면적은 174.87제곱미터이며 저희가 그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은 그 P땡땡이 그 자산관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토지 면적은 4,248.3제곱미터 분의 18.5732제곱미터입니다. 채권 순위는 2순위 채권이며 채권 설정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그 소유자 겸 채무자이며 박땡땡이 채권 원금은 1억 원이며 청구 금액은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 감정가는 약 7억 원 정도로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채권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상 권리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현황에서 을구에서 보시면 근저당 그 부산 땡땡은행 2015년 4월 30일 5억 약 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비율은 12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약 4억 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을구에 있는 근저당 P땡땡이가 2018년 11월 15일 날 약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비율로는 약 130% 정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금은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을구 근저당 송땡땡이는 2018년 11월 19일 4천만 원, 원금 4천만 원으로 사료되며 각구에 나와 있는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들어온 게 있고 각구에 또 요번에 압류 해운대구가 있는데 이 해운대구와 그 국민건강보험은 법정 기일을 따져봐야 할 물건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채권액이 합계보다 높다는 거. 그렇다면 그 채권 합계액이 높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채권 최고액이 5억 300, 약 1억 3천 합치면 6억 3,300 정도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 5억 8,500에 낙찰이 돼서 수익이 발생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요거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주변 낙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건물의 10층에 2017 타경의 3562 사건인데요. 2018년 2월 12일 날 감정가 6억 6,200만 원에 낙찰가가 5억 8,3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10층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이곳을 기본 사례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예상 배당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 근저당권부 땡땡이 은행이
금리 약 7.8%, 금액이 그 배당 기일까지 약 4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저당 이순위가 피땡땡이가 금리 약 24%로 배당일이 한 19일 정도 있을 경우에 그 1억 1,8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등기부사항에서 설명드렸던 손실 부분을 보충하자면 전에 등기부상 권리에서 채권 최고액이 6억 3천만 원 정도로 손실이 예상됐지만 1순위가 채권액이 도달하지 않기에 2순위 배당도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채권 매각과 필요한 투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약 7억 원이고요. 예상 낙찰가는 5억 8,5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1억 650만 원. 그러니까 그 등기비까지 포함해서 약 1억 6,500만 원이고 계약금은 약 1,05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당까지의 소요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시일로부터 배당 기일까지 기간은 약 276일 정도 소요되며 지연 이자는 약 1,847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상 수익 및 채권 투자 그리고 배당까지의 예측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액은 약 1억 1,814만 7천 원 정도로 예상되며 투자금은 1억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채권 금액은 1억 500만 원, 등기이전비 약 1,050만 원 정도로서 투자금과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그 수익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총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 준비해야 될 서류는 그 계약 시 준비 금액은 1,155만 원, 계약금 약 1,050만 원, 매각 잔금 9,450만 원, 등기 이전비 그 105만 원 해서 총 투자금은 약 1억 60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억 605만 원을 투자하여 141일후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도 개요 정보 알아봤고요. 그리고 채권 분석은 뭐 자세히 도와드렸습니다. 주변의 낙찰 사례부터 해서 이렇게 예상 수익 분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는 간단히 알아봤는데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죠.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부터 해서 입지는 어떤지, 호재들은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다음은 물건의 현장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174제곱미터, 그 다음에 총 39층 중 11층, 그리고 2017년 11월에 준공 완료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그 총 39층 중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부산 2호선 센텀 지역 약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백화점, 그다음에 전시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오피스텔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되면 개발 분담금과 교육 유발 분담금 등 5개 법정 부담금을 감면받고 용적률 완화의 혜택이 가능하며 향후 4년간 매년 4억 원 정도의 상당의 국비 관광진흥 개발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이 된다면 본 부동산의 투자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넓적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준공된 거는 2007년에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39층까지 올라가니까 고개를 바짝 들어야지 그 높이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11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부산에서 이 센텀시티, 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센텀시티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니까 정말 가까운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프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부산 하면은 사실 부산을 안 가보신 분들일지라도 백스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익숙하게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곳인데 그 백스코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백화점 같이 우리가 또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해서 인프라는 전혀 지금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건물도 좋고 입지도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봐야 될 텐데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이 추진된다는 거죠. 아까 대표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용적률도 올라가겠고요. 앞으로 가치 상승 정말 예고되는 곳입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치 주거벨트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 해운대구인데 이 해운대구의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가격적인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분석 지금부터 도와드릴 텐데요.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가격 분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본 물건을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으로서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우동 오피스텔에 대해서 실거래 금액은 약 5억 8,365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거래 금액이 5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같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예상 낙찰가로는 5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상 낙찰가를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예상 배당 금액은 약 1억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투자금은 약 1억 600만 원 정도로서 나머지 차익이 투자 수익으로 예상되며 채권 최고액만큼 또 노려서 유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건을 유입했을 경우에 그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가격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죠? 자, 부산이었습니다. 해운대구의 우동 오피스텔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직접 이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오늘 계속 NPL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NPL에 대한 개념 다시 확실하게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NPL의 개념 그리고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매주 개최가 됩니다. 시간은 언제냐면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5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준 대표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마스크를 벗으니까 굉장히 개운한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까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나리가 참 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봄이 암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봄을 암울하게 이겨내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이렇게 꽃을 기다리면서 이기고 여름을 기다리면서 이기듯이 좀 이겨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디냐면요. 성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성북구 여기 장위동에 장위 뉴타운 쪽에 있는 곳인데요. 장위동 통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북선 창문여고역이 도보 7분 안쪽 거리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설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261.평방미터, 좀 넓은 편이고요. 층수는 5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통건물이기도 하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물은 주변에 동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쾌적한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쾌적한 환경에 맞게 외관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띄는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선호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사실은 장위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쇄신한 듯이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깨끗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밀조밀하게 몰려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어떤 주차의 난을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지금 한 78평제는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건물 외관을 갖고 있고요. 뒤로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층 피로티부터 5층까지 되어져 있는 통건물인데 이 안에는 3룸과 2룸으로 적절하게 되어져 있는 혼합형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차와 또 자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사진촬영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큼 안락하고 편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사방이 거의 트여져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가시성,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뒷면, 건물의 후면 쪽으로 산책로가 마당처럼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그만 바베큐와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고 또 벤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서 굳이 옥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 집 앞마당을 이용해서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옆집에서 답답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고요. 대지 면적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5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됐죠. 신축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리는 통건물인데요. 성북구 장위동에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입지 여건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뭐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이면서 자랑스러운 호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북선의 착공입니다. 동북선이 착공되어져서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6개의 정거장으로 총 7개의 환승역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역이 없는 곳에 역사가 만들어져서 중심가로 특히 강남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철, 경전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역 같은 경우는 뭐 창문여고 여기 신설역이죠. 신설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7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건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뭐 4호선이라든가 기존에 이용을 했던 6호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내 앞에, 내 건물 앞에 신설역이 생긴다라는 가장 큰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광운대와 오원초등학교라든가 장이초 등 학군들이 굉장히 밀집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자유로운 사립고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그런 명문여고로 사실은 있고 또 이 안에는 기숙사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교로 이미 유명한 그런 학군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집의 건물 맞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숲이 보이는 그런 전경들, 어떤 숲적인 숲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북서울 꿈의 숲 안에는 뭐 산책로라든가 어떤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예술 문화시설도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같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뭐 뉴타운 전 지역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야경이라든가 조망이 좋은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쾌적함을 제공하는 숲세권에 위치한 그런 자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이 창문여고 역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설역이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역 이름 보시면 느껴지시죠? 지금 고등학교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학군이 좋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학군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 부동산의 가치를 꽉 잡아준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도심의 삭막함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북설 꿈의 숲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간을 잡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도 챙겨주시죠. 네, 장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꿈은 뭐 개발 자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뉴타운으로서는 신길 뉴타운보다 더 규모가 큰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는 최고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뭐 일부가 약간 해제가 되어져서 행정 소송 중이기도 하지만 일부에 지어진 뉴타운 속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은 뭐 59평방미터죠. 한 24평에서 26평 정도의 어떤 규모가 8억 7,900만 원 정도, 한 9억 정도를 이미 근저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집의 시세들이 땅값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해제가 되어져 있는 장이 뉴타운 13구역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은 도로에 거의 근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역세권 건물로 거듭났을 때는 사실은 상가라든가 카페로도 같이 규모가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위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집들이라든가 어떤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혼재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동북선의 경전철이 착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 11월 정도 서울시 계획 안에 이미 입안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완공을 목표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수익으로도 투자 지역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뉴타운의 변모로 이미 주변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져 있는 데다가
역세권으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그 집가의 차익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건 사업이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좀 더 발빠른 선택과 발빠른 투자의 동향성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개 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7개의 환승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지하철망과 같이 공동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이 같이 하고 있고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에 최 20분이 안 되는 그런 거리감을 굉장히 좁혀주는 그런 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역으로 인해서 조금 나는 좀 낮은 가치의 집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이제 정체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계획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 뭐 물건지와 같이 인접해져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어떤 호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화 위층 위에 덮어진 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장위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있는 숲세권 외에도 공원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위동 통건물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해 볼까요? 네.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 16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 한 3억 원 정도면 내 건물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자,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선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 3구라고 소위 말해서 불리고 있는 곳인데요.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그중에서도 잠실동으로 더 알아볼 텐데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다세대 주택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송파구 안에서도 대장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모르는 분이 없는 강남 3구의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53.45평방미터로 좀 넓은 편입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4층이고요. 준공은 2019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준주거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총 층이 굉장히 높은 8층까지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이 블랙톤의 어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그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티와 기계식 주차로 주차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입주 세대원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CCTV라든가 어떤 내진 설계라든가 층간 소음들에 굉장히 역점을 뒀던 그런 건물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3룸이라든가 2룸으로 같이 혼재되어져 있고 원투룸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의 뭐 20대와 30대 또 거주를 원하는 40대까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의 어떤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이 피로티일 뿐만 아니라 공간 구조를 굉장히 잘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로운 공간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것들이 이 건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건물을 들어가면 건물이 좀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건물 주변에 좀 여유 공간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 또한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통건물을 통창을 만들어서 거실의 개방감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어떤 환기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생활의 동선이라든가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부 구조를 동선 구조를 많이 고려했던 그런 설계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의 선호도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호도를 주변의 임차인들의 리즈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여기 호텔 같다, 여기 원룸이 맞나 투룸이 맞나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또 한 번 다세대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역이 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신혼부부라든가 기존의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호감도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신축이라는 거고요.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세련된 모습 확인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송파구 잠실동 이 동네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송파에 집중을 하는지 주목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는 가치의 특성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삼전역 같은 경우는 삼정 사거리 삼전 제2 일반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종상향에 굉장히 그런 이 말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논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잠실동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죠. 9호선 종합운동역까지도 도보로 한 20분 정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 또 강남으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역까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삼전동이라든가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는 잠실 세내역이죠. 잠실 세내역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어떤 마을버스라든가 중간 교통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이용망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외곽순환도로를 타기에 굉장히 용이한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이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공원을 타고 가면서 한강의 전경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의 어떤 진민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룸이라든가 원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물건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그러면 임차인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잠실 업무지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강남까지도 굉장히 잘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강남의 오피스텔보다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두 가지로 많이 편중되어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거지인 이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즐겁게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20대라든가 30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시장이죠. 먹거리에 굉장히 맛집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새마을시장에 어떤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롯데타워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이 포진을 하고 있고 마트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와 재래가 같이 공존하면서도 굉장히 개발 가치가 많은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먹을 거, 살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 송파구 잠실동이죠.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석촌 호수라든지 여유롭게 돌아볼 만한 산책할 만한 공간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잠실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보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운동장의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20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미 이제 재탄생될 거라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시삽을 뜨기만 기다리면 될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진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 개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탄천을 위주로 하는 수변 공원의 어떤 발전 계획을 이곳에는 쉬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으로도 만들겠다라는 송파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 업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쓰고 먹고 잠자리까지 할 수 있는 호텔 규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는 어떤 개발 시설 계획들이 이미 연구 용역에 의해서 어떤 개발 가치라든가 그런 수익률들이 이미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무단지의 인구 인력이라든가 고급 인력의 확보도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점점 더 많이 또 임차인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에다가 이미 착공을 들어서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6개 동으로 해서 현대그룹에 관련된 계열사 본사가 모두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들어와서 살려낼 수 있는, 또 삼성이 가면 삼성이 살려낼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현대가 삼성동을 살릴 수 있는 그렇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확언을 할 만큼 이 지역의 어떤 큰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도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6개 지하로 6개층까지 파서 아파트로 높이로는 한 13층까지의 높이죠. 굉장히 거대한 시설의 규모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개연이 된다면 삼성역 인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로 많아질 그럴 예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실동의 주택 가격적인 측면까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지역 분석뿐만이 아닙니다. 풍선 효과를 누리는 투자 지역을 제대로 찾자라는 주제로 강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이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고요. 마찬가지로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 있으면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